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고 강남에서 네일샵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년 전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겪었던 시댁과의 전쟁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원래 네일 아티스트로 7년 정도 일했고 결혼 직전에는 혼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월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 되는 꽤 잘 나가는 가게였죠. 그때 만난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는데 처음엔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우와, 여자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중에 결혼해도 계속하면 좋겠어. 연애할 때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도 처음 뵀을 때는 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정말 복 받았네.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났구나. 요즘 시대에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그땐 정말 이 집안에 시집가도 되겠다 싶었죠. 근데 이게 다 쇼였다는 걸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할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네일샵인가 뭔가 했는데 이제 시집 왔으니까 정리하고 살림만 할 거야. 그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저는 가게 계속 운영할 생각인데요. 그 얘기 따로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아니, 시집을 왔으면 시집 법도를 따라야지. 남편 버는 돈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밖에서 일을 해? 친척들도 다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시어머니 말씀이 맞지. 시집 왔으면 시댁 위주로 살아야지.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신혼여행 가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당신 엄마가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좀 보수적이셔서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도 그 네일샵인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남의 손발이나 만지고 다니면서 순간 열이 확 올라왔어요. 네일아트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의 손발이나 만진다니요? 그래서 이번엔 참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네일아트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미용 국가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손톱에 색칠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 그럼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반찬 가게는 대단한 일인가요? 반찬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친척들도 다들 숨죽이고 있었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일을 무시하시니까 저도 똑같이 여쭤본 거고요.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렸어요. 야, 그만해.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명절에 와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사과해. 결국 그날은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 결심했죠.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 다음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뭐라 할 때마다 똑같이 돌려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가게에 찾아왔어요. 손님들 다 있는데 큰 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니? 남편 있는 여자가 왜 이런 데서 일을 해? 손님들이 다들 쳐다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럼 저도 내일 어머니 반찬 가게 가서 똑같이 물어볼게요. 아들 있는 여자가 왜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지 창피하지 않으신지. 뭐? 너 정말
어머니가 먼저 제 가게 와서 창피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해드릴게요. 다음 날 진짜로 시어머니 반찬 가게에 갔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을 때를 골라서 갔죠. 어머니, 여기서 김치 파시는 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며느리 있는 분이 왜 이런 데서 일하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며느리래. 고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와서 난리를 쳤어요. 너 미쳤어? 우리 엄마 가게 가서 왜 그런 짓을 해? 어머니가 먼저 내 가게 와서 똑같은 짓 했어. 나는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그래도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어른은 며느리한테 뭘 해도 되는 거야? 나도 어머니한테 사람이야. 무시당할 이유 없어. 남편과 저는 그날 엄청 싸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전략을 바꿨어요. 저한테 직접 뭐라 하는 대신 임신 압박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 생기면 가게 접을 거지 애 가진 몸으로 일할 순 없잖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에요. 아니, 지금 약속해. 임신하면 가게 접는다고. 그럼 어머니도 약속하세요. 손주 생기면 반찬 가게 접으신다고. 뭐? 내가 왜? 저한테 접으라고 하시니까 저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랑 말도 안 섞으려고 했어요. 대신 남편한테 계속 압박을 넣었죠.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여자가 너무 센 것도 좋지 않아. 내가 센 게 아니라 당당한 거야.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참고만 있으라고? 그게 어른 공경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공경이야? 그건 그냥 호구지.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손님도 안 왔죠. 이상해서 옆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무슨 소문이요? 이 가게 사장님이 유부남 손님이랑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손잡고 스킨십도 하고 그런다고.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거든요.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지? 누가 그런 소문을 내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 맞다. 며칠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하고 가셨어요. 여기 며느리라고 하시던데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허위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저는 바로 CCTV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가게 앞을 서성거리다가 옆 가게들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어머니가 내 가게 망하게 하려고 소문 퍼뜨렸어. 남편은 영상을 보고도 시어머니를 감쌌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 CCTV에 다 찍혔는데? 옆 가게 사장님도 증언할 수 있어. 그래도 엄마가 그런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닐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동네 미용실, 마트, 카페를 돌면서 시어머니가 퍼뜨린 소문에 대해 녹음을 했죠. 증인도 5명이나 확보했어요. 네, 맞아요. 그 아주머니가 와서 며느리가 남자 손님이랑 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며느리가 바람기가 있다고. 모든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증인들의 연락처도 다 받아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반찬 가게도 조사하기 시작했죠. 마침 그 가게에서 알바했던 학생을 만났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장님이 반찬 남은 거 다시 쓰시더라고요.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른 반찬이랑 섞어서 다시 파세요. 정말이에요?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게 싫어서 그만뒀어요. 필요하면 증언할게요. 저는 이 모든 걸 차곡차곡 모았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죠. 먼저 시어머니한테 경고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제 가게에 대해 소문 퍼뜨린 거.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CCTV에 다 찍혔고 증인도 5명 있어요. 계속 이러실 거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어머니가 제 가게 망하게 하려고 하시니까 저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반찬 가게에 대해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반찬 재사용하시는 거 다 알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어머니가 제 가게 소문 퍼뜨린 것처럼 저도 어머니 가게 소문 퍼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극성을 부렸죠. 제 가게에 직접 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 나와봐.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손님들이 다 있는데 소리를 지르시니까 장사가 안 됐어요.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죠.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해. 어디 해봐. 내가 무서워서 물러설 줄 알아? 경찰이 오자 시어머니는 일단 물러가셨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매일같이 가게 앞에 와서 서성거렸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엄마 좀 말려. 매일 가게 와서 영업방해해. 엄마가 좀 심하긴 한데 네가 먼저 사과하면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래도 어른이잖아. 어른이면 뭘 해도 되는 거야? 나도 한계야. 그때 남편이 한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엄마 말도 맞아. 여자가 결혼하고도 일하는 게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 봐. 다들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잘 살잖아. 너만 유별나게 왜 그래?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결혼은 끝났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CCTV 영상이랑 녹음 파일, 증인 5명 있어요. 변호사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더니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 명백하네요. 영업 손실에 대한 민사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고소장 접수했어요. 명예훼손이요. 뭐? 네가 감히 나를 고소해? 어머니가 먼저 제 가게 망하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이제 법대로 하죠. 시어머니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나 봐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우리 엄마를 고소해? 어머니가 먼저 내 가게 망하게 하려고 했어. 이건 정당한 대응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를 해? 가족이면 내 가게 망하게 해도 되는 거야? 고소 취하해. 당장. 싫어. 절대 안 해. 그날부터 남편과 저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고소 취하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고소 취하해. 사과문 써주세요. 공증받고요. 그리고 다시는 제 가게에 오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주세요. 뭐? 그런 것까지 써야 해? 그럼 법정에서 뵙죠. 결국 시어머니는 제 조건을 다 들어주셨어요. 사과문도 쓰고 각서도 쓰고 합의금 500만 원도 주셨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오빠, 오늘도 야근이야? 보고 싶어.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하면서요. 근데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아까 준 넥타이 마음에 들어? 오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넥타이? 남편이 최근에 새 넥타이를 했는데 제가 산 건 아니었거든요. 물어봤을 때는 회사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남편 휴대폰을 더 봤어요. 카톡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대화들이 쭉 있었어요. 자기야, 오늘 그 호텔 어땠어? 완전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응. 근데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우리 와이프는 요즘 가게 일로 바빠서 신경도 안 써. 제가 가게 일로 바쁜 사이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회사 후배랑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어요. 엄마, 나 오늘도 늦는다고 와이프한테 말해줘. 그래, 알았다. 그 여자랑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덕분에 잘 만나고 있어요. 그래, 너도 젊은데 좀 놀아야지. 네, 와이프는 돈만 알지 남편은 신경도 안 쓰잖아. 맞아요.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들 바람피는 걸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죠. 저는 모든 대화를 캡처했어요. 사진도, 동영상도, 모든 증거를 다 저장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했어요.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출장 간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죠. 다음 날 저는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남편 불륜 증거를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나오는 사진, 심지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그 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회사 후배 맞았고 나이는 28살, 미혼이었어요. 남편이 미혼이라고 속였는지 아니면 불륜인 줄 알고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먼저 그 여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귀하와 저의 남편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 증명 수령 후에도 관계가 지속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 인사팀에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귀사 직원 간 불륜 관계가 있음을 제보합니다. 사내 풍기문란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가 우려됩니다. 그 여자는 내용 증명 받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했나 봐요. 남편이 집에 와서 난리를 쳤거든요. 네가 지수한테 내용 증명 보냈어? 지수? 이름도 잘 알고 있네. 얼마나 가깝게 지냈길래?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사진도 있고 카톡 대화도 다 있어. 저는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변명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네? 오히려 도와주셨고? 엄마는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뒤에서 아들 바람 피우는 거 도와줬는데? 그날 저는 짐을 싸서 나왔어요. 친정은 지방이라 친구 집에 며칠 있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했죠. 위자료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과 상간녀 둘 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남편한테 3천만 원, 상간녀한테 1,000만 원.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발뺌했어요. 단순한 친구 관계였습니다. 친구끼리 호텔에 가고 키스를 하나요? 판사님이 증거 사진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피고는 불륜 관계가 명백한데 왜 부인하십니까? 시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아들이 불륜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이 카톡 대화는 뭔가요? 그 여자랑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건 회사 동료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신 말 녹음도 있습니다. 네, 며느리는 돈만 알지 남편은 신경도 안 쓴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판사님이 결정을 내렸어요.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상간녀한테도 1,000만 원 판결이 났어요. 그 여자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혼하게 되자 저한테 찾아와서 울고불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합치면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됐잖아요. 이제 며느리 없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제 가게도 망할 뻔하고 제 인생도 망할 뻔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강남으로 이전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통쾌했던 건 시어머니 반찬 가게 망한 거였어요. 제가 위생 신고를 하고 나서 구청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정말 심각한 위생 상태였대요. 반찬 재사용은 기본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조리도구 위생 불량 등등. 결국 영업정지 1개월에 과태료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장사를 하다가 또 걸렸대요. 완전 폐업 조치입니다. 향후 2년간 식품 관련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가게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는데 그게 날아간 거죠. 게다가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반찬 가게 사장이 며느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소문 퍼뜨렸대. 반찬도 재사용했다며? 더러워서 못 먹겠네. 아들은 바람 피우고 엄마는 며느리 괴롭히고 막장 집안이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이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셔. 반찬 가게 망하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어. 그래서요? 치료비가 필요한데. 제가 왜 그걸 도와드려야 하죠? 이제 남남인데.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안 나요? 제 가게 망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엄마가 잘못했지만 잘못한 건 아시네요. 그럼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전 남편은 결국 돈을 빌려서 치료비를 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또 똑같은 짓을 한대요. 새 며느리한테도 일 그만두라고 압박한대. 그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대들어서 매일 싸운대. 시어머니가 이번엔 상대를 잘못 만났다더라. 새 며느리는 검사 출신 변호사래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바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요. 시어머니가 요즘 새 며느리한테 꼼짝도 못한대. 오히려 눈치 보면서 산대. 저는 속으로 통쾌했어요. 그렇게 갑질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을이 된 거죠.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전 남편이 또 이혼 위기래요. 새 부인이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 남편은 또 엄마 편을 들고.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강남으로 이전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죠. 새로운 동네에서 과연 잘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강남은 내일의 돈을 아끼지 않는 손님들이 많았고 제 실력을 알아봐주는 분들이 금방 늘어났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생겼어요. 한 남자 손님이 가게에 왔는데 선물용으로 네일 쿠폰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네일아트 받고 싶어 하셨는데 선뜻 못 가신다고 해서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호감이 생겼어요. 요즘 시대에 엄마 생신 선물로 네일 쿠폰을 사는 남자라니.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IT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죠. 이름은 정민수, 36살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정말로 가게에 오셨는데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여기 사장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력이 정말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민수 씨 어머니는 단골이 되셨고, 민수 씨도 가끔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가 저랑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사장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저 이혼했어요. 보통 이혼했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데 민수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힘드셨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해요. 알고 보니 민수 씨도 이혼 경험이 있었어요. 전 부인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간섭을 좀 하셨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잘못이 커요. 그래도 인정하시는 게 대단하네요. 보통 남자들은 자기 잘못인 줄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나 좀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반찬 가게가 망해서 돈이 필요해. 좀 빌려줄 수 없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니. 저한테 왜 돈을 빌리려고 하세요? 아들한테 빌리세요. 아들이 재혼한 여자가 돈 안 준대.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죄송한데요. 저도 가게 운영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약간 씁쓸했어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됐다니.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민수 씨와는 점점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걱정이 됐죠. 또 시어머니 문제로 힘들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어머니가 제가 이혼녀인 거 아시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세요. 사람 됨됨이만 보시거든요. 정말로 민수 씨 어머니는 제가 이혼녀인 걸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혼했다는 게 뭐가 문제야? 요즘 시대에? 그리고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오히려 과분하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며느리 일에 간섭 안 해.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나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면 돼. 이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재혼했어요.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죠. 재혼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오히려 민수 씨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죠. 강남 가게가 잘 되니까 확장하는 게 어때? 성수동에도 하나 더 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될까? 투자금이 꽤 들 텐데. 내가 투자할게.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거야. 시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 젊을 때 일해야지. 나중에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성수동에 2호점을 냈는데 정말 대박이 났어요. 연예인들도 오고 SNS에서도 화제가 됐죠. 그러던 중에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양육비 이번 달도 못 보낼 것 같아.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키우던 2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돌봤지만 남편도 강아지들과 정이 많이 들었죠. 전 남편과는 아이가 없었는데 이혼 과정에서 제가 키우던 2마리의 강아지 양육비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강아지도 가족이니까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전 남편이 2 강아지와 정이 많이 쌓였는지 강아지 간식값, 미용값, 사료값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요구했더니 순순히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요? 벌써 3달째예요. 재혼하고 나서 돈이 좀 힘들어. 그건 당신 사정이고 약속은 지켜야죠. 좀 봐줄 수 없어? 강제집행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한테 이미 연락했어요. 나중에 들으니 전 남편은 새 부인과도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가 문제였대요.
새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하니까 못 견디는 거지. 이번엔 며느리가 더 독해서 시어머니랑 매일 싸운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잘 빠져나왔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여기가 네 가게구나. 정말 잘 됐네. 어쩐 일이세요? 그냥 한번 와봤어. 정말 미안했어. 시어머니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반찬 가게 망하고 나서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새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한 짓을 그대로 당하고 있어. 이게 엇보구나 싶더라.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었나 봐. 좋은 며느리를 내가 내쫓은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그래, 알아. 용서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뒷모습이 많이 쓸쓸해 보였죠. 그날 저녁 민수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 시어머니가 가게에 왔었어. 사과하러 왔대. 힘들었겠네. 당신도 그분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진짜 끝났구나 싶어서. 그래,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2개의 성공한 가게를 운영하고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죠. 가끔 전 시댁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불행하게 살고 있겠죠. 여러분, 시댁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똑같이 갚아줬죠. 그 결과 지금의 저는 더 크게 성공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모든 시어머니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 현재 시어머니처럼 정말 좋은 분들도 많죠. 하지만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더욱 당당해지세요. 돈을 버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 말이 맞았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불행한 결혼 생활에 매달릴 이유가 없죠. 지금도 가끔 전 남편이 연락을 해요.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엄마도 이제 많이 변했어. 너한테 사과도 하고 싶대.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어요. 전 시어머니도 가끔 문자를 보내요. 명절인데 잘 지내니? 보고 싶구나.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 해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지만 저한테 그들은 이제 남이에요. 요즘 저희 가게에는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많이 와요. 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다면서요.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는 참지 마세요. 한 손님은 제 조언대로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맞섰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말대로 했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무시당할 이유 없어요. 또 다른 손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혼을 결심했대요.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 출발하려고요. 응원할게요.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당당한 며느리 모임이라는 커뮤니티도 운영해요. 온라인 카페인데 회원이 3,000명이 넘어요. 거기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요. 법적 대응 방법도 공유하고 변호사 추천도 해주죠. 최근에는 책도 쓰기로 했어요. 시집살이 참지 말고 당당하게라는 제목으로요.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어요. 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민수 씨도 적극 응원해줬어요. 당신 이야기가 책이 되다니 정말 대단해.
나도 자랑스러워. 시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작가도 되는구나. 책 나오면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야지. 이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꼭 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서로 존중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현재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 자주 오세요. 손님들한테 자랑도 하시죠. 우리 며느리가 이 가게 사장이에요. 정말 능력 있죠? 손님들이 부러워해요. 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요즘 이런 시어머니 드물어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재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안이 왔어요. 시댁 갈등을 극복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요. 출연할 생각이 있어? 민수 씨가 물었어요. 글쎄, 고민돼. 얼굴이 알려지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이 결정하면 돼. 뭘 하든 응원할게. 결국 출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계속 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최근에 제일 기쁜 일은 성수동 가게가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약을 한 달 전에 해야 할 정도예요. 사장님, 혹시 3호점 낼 생각 없으세요? 직원이 물어봤어요. 생각 중이야. 아마 청담동에 낼 것 같아. 와, 정말요? 완전 대박이에요. 네, 저는 이제 3호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청담동에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거든요. 민수 씨는 제 사업이 커지는 걸 정말 기뻐해요. 당신이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우리 같이 성공하자. 부부가 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도 응원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재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재벌 시어머니네. 다들 웃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죠. 가끔 예전 일이 악몽처럼 떠오를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일, 남편이 바람 피운 일, 그 모든 일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추억이에요. 아픈 추억이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참고 또 참으면서요.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특히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더더욱 참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대응하고 맞설 수 있는 건 맞서세요. 그리고 절대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시댁과의 갈등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제가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더 잘하면 날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며느리를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기들의 권리라고 착각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시당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런 사람들한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자기 개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싸우느라 쓴 에너지를 사업에 쏟았어요. 그 결과 지금은 2개의 성공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전 시어머니는 반찬 가게가 망하고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을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는 거. 상대는 망해가는데 나는 성공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죠.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참기만 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용기를 내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처음엔 무서울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시어머니한테 처음 맞섰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 번 하고 나니 2번째는 쉬웠어요. 3번째는 더 쉬웠고요. 그렇게 조금씩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며느리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당당하게 살아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전 남편이 또 연락을 했어요. 양육비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니고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잘 지내요. 당신은? 나는 별로야. 엄마랑 와이프랑 매일 싸워서.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너무 차갑게 말하네.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는데 그 한때가 제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양육비 관련된 것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고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 씨가 물었어요. 전 남편이었어? 응. 또 연락했어. 괜찮아? 당연하지. 이제 아무 감정도 안 들어. 정말이에요.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미움도, 원망도, 아무것도. 그냥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으니까요. 민수 씨와 있으면 정말 편해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해요.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고요. 가끔은 시어머니랑 둘이서 쇼핑도 가요. 어머니, 이 옷 어때요? 어머,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사자,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며느리한테 선물도 못 사주나? 받아.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전 시어머니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며느리가 비싼 옷 사입고 다니면 남편 등골 빠진다고 했을 테니까요. 정말 같은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라서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거죠. 좋은 사람은 시어머니가 되어도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아들은 없지만 만약 생긴다면요. 그때 저는 절대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해봤으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요.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어줄 거예요. 일하고 싶으면 응원하고 도와주고.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시댁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혼도 나쁘지 않아요. 불행한 결혼보다는 행복한 이혼이 나으니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진짜 인생을 찾았어요.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한 가정도 꾸렸죠. 전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소중한 인생을 남 때문에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